파이썬 데이터베이스 활용법. 지난주는 진짜 기초 강좌였고, 이번 강좌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갈 그것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래서 노션을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어떤 면에서 활용성이 많고 가능성도 되게 많아요. 보통 우리가 노트는 만들어도 뭐 기껏해야 그 노트가 그 노트잖아요. 좀 예쁘게 만들고 좀 덜 예쁘게 만들지만 데이터베이스는 확장성이라든가 활용성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탁월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기초 노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노트를 만들 때 이 제목 위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트를 좀 예쁘게 꾸미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다음 주부터 이렇게 제대로 만들 그 형태인데 여기에 요 부분이 아이콘이에요. 여기 책 모양 있는 거.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그 커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마우스를 제목 위로 이렇게 올려가면 아이콘 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콘 추가를 누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그 여러 사물에 대한 그런 이 여러 가지 깃발까지 이런 아이콘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모지라 그러죠, 이것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이콘이라고 해서 여기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아이콘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베이스 활용법이니까 여기서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필터링이 되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원하는 색깔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이 들어가. 여러분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서 그 개인 페이지에 플러스 눌러가지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려보면 아이콘 추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콘 추가 맞아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올려보면 커버 추가 나오는데 어, 커버 추가하면은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커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커버를 여기 커버 변경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커버 변경을 누르시면 뭐 단색으로 돼 있는 그라데이션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나사에서 이렇게 우주 사진 이런 것들 여러 개 사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언스플래시라고 있어요. 언스플래시는 그 고화질 그림을 공유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러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뭐 이런 거 예쁜 거. 그 언스플래시에서는 저작권을 얘기를 안 해요. 무료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사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위치 변경을 하시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화면이라고 하는 것이 반응형이라 그러는데 작아지면 이렇게 좀 작아지고 커지면 또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내가 딱 원하는 그 모양을 항상 그대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이 있으면 좀 더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와 그리고 요 아이콘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왼쪽으로 이렇게 딱 가면 여기에 새 페이지에 아이콘이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에 프로젝트 뭐 에어리어 이런 것들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글자로 안 보고 이 아이콘으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써 주시면 마치 홈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예쁘게 꾸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데스크탑이 이만큼 큰데 화면이 이만큼 큰데 얘는 지금 가운데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자, 요것은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이 점점점을 눌러 보시면 여기 전체 너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너비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사진으로 돼 있으니까 사진도 이렇게 커지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폭이 넓게 사용하는 것이 편해요. 왜냐하면 여러 개 그런 이
그 필드들, 컬럼들을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좀 넓게 보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넓게 보면은 또 이렇게 너무 글 내용들을 볼 때는 또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글 위주가 노트 위주 그러니 페이지 위주가 많다 그러면 그럴 때는 여기에서 다시 전체 너비를 줄여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그 페이지는 좀 이렇게 넓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시각적으로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그 한번 물어보셨던 것이 여기에 보면 버전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료 버전이랑 유료 버전이랑 어떻게 차이가 날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버전 기록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언제 만들어서 이렇게 히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그 7일 동안만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걸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들어 놨던 이것이 그 뭐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이전 것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원 누르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 활용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블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마우스를 여기에 점 6개 이게 메뉴 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점 6개 이름이 정식 명칭이 메뉴 핸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 핸들 옆으로 가보면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것을 눌러서 블록을 만들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슬래시를 눌러가지고 똑같이 메뉴를 불러내서 그 블록을 만들 수 있고 또는 그 단축키가 있다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그 토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하고 그 스페이스를 띄면 토글이 이렇게 생긴다.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그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플러스 누르는 거, 키보드에 슬래시 누르는 거, 그다음에 단축키 사용하는 거. 그래서 단축키는 지난 시간에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그런데 이제 단축키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슬래시 여러분들 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빈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슬래시 누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면 데이터만 쳐도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지금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전체 페이지 표보기,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 세로 막대, 가로 막대, 꺾은 선, 도넛, 양식,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까지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배워야 될 그런 이 코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좀 분류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했을 때 나오는 메뉴 중에 여기에 뒤에 보기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보기. 이렇게. 보기라고 써져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형태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 보기, 보드 보기, 갤러리 보기, 리스트 보기, 캘린더 보기, 타임라인 보기. 이것이 그 노션의 특징 중 장점 중에 하나예요.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는 형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상당히 큰 그런 효용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본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요. 제가 그딱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다른 거 말고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십시오. 이 밑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새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새 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제목 없음이라 그랬으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얘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목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테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로 제목을 만드는 것이 나중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고 찾을 때 도움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테스트 한 다음에 언더바 DB라고 저는 이제 주로 많이 써요. 그 이유는 노트도, 그러니까 페이지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것들이 또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페이지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언더바 DB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DB다,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얘가 기본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이름 그리고 여기에 세 페이지, 세 페이지, 세 페이지 해가지고 샘플로 세 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약간 바뀌었네요, 이번에. 전에는 이게 다 생성돼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 페이지였는데 지금은 생성돼 있진 않네요. 새 페이지라고 눌러서 나오라고. 참고로 그 한 3, 4일 전에 노션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저도 지금 그거를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데 오늘 조금 이따도 한번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이도록 넓은. 저는 생성을 시켰는데 이름 태그가 나와요. 그렇게 한 줄로 쫙 되어 있질 않고 칸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게 요게 좀 뭐가 바뀐 건지 저도 지금 요게 조금 낯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름하고 여기 태그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선택 속성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좀 헷갈리는데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제목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기 형식이에요. 보기 형식. 그래서 갤러리, 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하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페이지 하나하나를 그 정식 명칭은 엔트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목. 그래서 레코드, 페이지 뭐 이렇게 요런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레코드 보통 얘기를 해요. 일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데 그 노션에서는 엔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또는 페이지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요 세로줄 하나하나를 컬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컬럼, 속성. 그래서 저희가 컬럼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여기 이 한 줄을, 이 세로 줄을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여기에 그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제목, 간단 제목, 저자 이런 것들을 그 쉽게 말해서 필드명, 컬럼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오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콘은 이것의 속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필터라고 하는 요 버튼은 필터 버튼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어떤 것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눌러서 필터를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은 정렬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나다 순으로 보겠다. 이 순서를 정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어딘가 있는데 바로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 돋보기 버튼 눌러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번개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자동화 버튼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요 명칭들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목이고, 그다음에 뷰고, 이거는 엔트리, 페이지 항목이고, 얘는 컬럼이고, 그다음에 컬럼들은 각각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필터링을 하고 정렬을 해서 보기 편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실제로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 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책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갤러리 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진이 나오고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형태가 갤러리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서 리스트라고 하는 요것은 리스트 뷰예요. 얘는 깔끔하게 선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리스트로만 쭉 나와 있죠. 리스트 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요런 형태, 이렇게 칸이 다 쳐져 있는 요런 형태는 우리가 테이블 뷰, 표 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것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얘를 표 뷰가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다른 뷰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서 캘린더 뷰를 한번 해보세요. 캘린더 뷰를 해보시면 이렇게 캘린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어떤 일정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금 오늘 여기에다가 플러스 눌러가지고 노션 강좌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에 노션 강좌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게 캘린더는 기본적으로 날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날짜 속성을 얘가 만든 거예요. 이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날짜를 다른 날짜로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포함한다 하면 시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료일, 끝나는 시간도 내가 넣겠다라고 하면 종료일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8시에 하니까 20시, 그럼 오후 8시부터 여기서 직접 고쳐주셔도 되고요. 9시 30분까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시간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늘리면 일정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지난 시간에 수련회 같은 걸 할 때 시간표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레이아웃 캘린더에서 캘린더 표시 기준을 월이 아니라 주로 바꾸고 플러스 눌러서 기도회 시작일 종료일 오늘 이제 9시 반부터 기도회를 우리가 하도록 21시 30분서부터 22시까지 저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캘린더 뷰예요. 요거는 지금 주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서 다시 캘린더 주가 아니라 월로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캘린더 뷰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플러스를 눌러서 다른 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타임라인 뷰를 이렇게 만드시면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이 아니라 주나 일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별로 타임라인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칸을 해가지고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그래서 내가 어떤 이 기도회가 있다. 이거를 진행 중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기도회는 시작 전이고 노션 강좌는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완료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드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시작 전, 진행 중, 완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로 놓고 보면, 자, 아까 날짜가 캘린더 뷰를 할 때 날짜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드로 할 때는 시작 전, 완료, 진행 중이라고 하는 상태, 이런 상태 속성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형식, 일반적으로 저희 쓰는 글들이고요. 숫자는 계산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고르는 것 중에 하나죠. 선택 속성을 한번 눌러보면 선택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속성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옵션 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 추가를 누르시면 내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에 어떤 행사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수련회, 그리고 주일 예배. 만약에 잘못 썼으면 여기 꺽쇠 눌러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다시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옵션에다가 부흥회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테고리에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선택이 있는데 이것 말고 여기서 또 플러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다중 선택도 선택은 선택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태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는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기도, 감사, 노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른 데 가서도 그대로 나오니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감사고, 얘는 기도고, 얘는 노력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필터에서 다중 선택이 기도인 것만 보여달라. 그러면 기도가 들어있는 것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필터를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빈 페이지 아까 만들어 놓은 페이지 하나 만들었습니까? 세 페이지에 제목을 한번 넣어볼게요. 연습용. 이렇게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빈 곳에 슬래시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만 쳐도 이렇게 나오니까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세 표 안 누르고 그냥 이렇게 바깥에 클릭만 하셔도 돼요. 나 어차피 새로 만들겠다라고 치면 자, 여기에 연습용 그러면 우리 그냥 여기다 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수련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련회라고 해서 자 수련회에서 아침 식사 중요하죠. 여기에 지금 새 페이지가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비어 있다 여기 옆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침 식사 엔터 치고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요. 주제 강의 1, 그 다음에 점심 먹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새 페이지 눌러가지고 점심시간에 조금 쉬죠. 휴식 시간 한 4시쯤 돼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번 하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저녁 식사, 그 밑에 주제 강의 2,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 말고 이거를 순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바꾸실 수 있어요. 참고로 다른 것들은 내가 속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얘는 속성 편집을 눌러도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제목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요 페이지의 제목이기도 하고 이 페이지를 대표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얘는 형식을 뭐 숫자로 바꾸거나 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텍스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끝나는 지점에서 마우스를 대면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속성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속성 몇 가지 아까 텍스트, 숫자, 선택, 다중 선택 이렇게 했었죠. 여기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시작 전, 진행 중, 완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독서 노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책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항상 샀다고 바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책을 사고 싶어. 그러면 그 책의 리스트는 여기다 집어넣지만 지금 읽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 시작 전. 내가 읽기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진행 중. 다 읽었다. 그럼 완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날짜, 아까 했던 것처럼 날짜는 시간과 시작일, 종료일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이지에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담당자나 이런 것들로 이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제가 새로 만든 페이지라서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을 때 제가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 만약에 요거 있을 때 플러스 눌러가지고 사람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강자 개요 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사람들의 역할을 이렇게 분담을 시켜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쭉 그 리스트에다가 누구 담당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내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필터에서 사람이 나인 것만. 그럼 나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협업을 할 때 이 담당자를 여기다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형식을 보면 파일과 미디어, 뭐 파일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체크박스.
저희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할 일 목록 같은 거. 그래서 체크했다 안 했다 그런 거. 그리고 URL 할 수 있고요. 이메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전화번호, 수식, 이 수식 관계형 롤업은 조금 어려운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수식은 오늘 하지는 않을 거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생성 일시 같은 경우는 이걸 처음 만들었던 때가 언제냐. 생성 일시 누르면 이때 이 시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성 일시를 해놓고 또는 여기서 플러스 눌러가지고 최종 편집 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수정을 했느냐, 마지막으로 수정을 언제 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를 더 한다면 이거를 생성자가 누구냐,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누가 편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식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보시면 아시고 여기에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의 고유 넘버예요. 새로 만들 때마다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를 해놓으면 1, 2, 3, 4, 5, 6, 7, 8 이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쓰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순서를 나중에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디라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한번 만들어지면 딱 그 순서가 이렇게 매겨지는 고유 번호니까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충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형식들의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제 이런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여기 컬럼에 컬럼명이고 요게 속성 아이콘. 이해 가시죠? 요 정도까지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길어지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에 비어 있고 그러잖아요. 이러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전체 너비 이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목록이 나오고 이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를 마우스 여기다 대고서 좀 넓게 보겠다, 좁게 보겠다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에 전체 너비로 전체 페이지로 보기 하면 이거를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이건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뷰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 번씩 봤죠. 그래서 처음에 슬래시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표보기, 보드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아예 처음부터 저는 이제 처음에 맨 처음에 인라인으로 시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갤러리로 시작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 보기를 어떤 형태로 지정을 하는지를 먼저 하고서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